인도의 구매 관리자 지수는 또 성장을 보였고 유럽 명품 LVMH는 중국 소비층 둔화로 하락을 보였으며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주가 30배 넘는 밸류에도 호실적으로 급상승을 보여주어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되는 15배 밸류 산일전기 변압기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으며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IBIT 시총이 나스닥 ETF QQQ를 넘겼다고 하고 국내 총생산 규모 대비 실질 구매력인 실질 경쟁력에서 브릭스가 G7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스태티스타는 밝혔습니다.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 미국 증시는 41로 하락, 코인은 68로 하락. 급반전 엔화 화폐 가치 급상승, 일증시는 하락. 엔화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엔달러 환율이 이달 초 162엔까지 올랐다가 153엔대까지 5% 하락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전환점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양국 금리 격차를 겨냥한 엔화 매도, 달러 매수가 잦아든 것으로 풀이되는데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였고 외환시장에서 일본 엔화 가치가 뛰며 일본 수출주를 누르는 등 니케이 지수 하락도 이끌었습니다. 미국이 약달러화로 갈 수 있는 금리 인하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일본에서 트럼프가 자국 기업 살리기로 약달러화를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금리 인하도 곧 다가올 분위기로 되어가는 것은 일본의 엔저 시대의 끝을 얘기할 수도 있어 말이 많은데 엔화 투자에 앞서 만약 약달러화 진행해서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자산들이 일본보다 한국의 증시 등 자산이 더 저렴하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자금이 더 유입돼 원화 가치가 더 오른다면 오히려 한국과 엔화 화폐 가치 차이에서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 시기에 환율 투자는 잘 분석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조정받는 구리 가격, 트럼프와 상관관계는 중국의 경제 부진으로 구리 수요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구리 가격이 톤당 9,000달러 선까지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구리 재고도 시장 예상과 달리 중국 정제 구리 생산량이 늘어나며 21년 이후 가장 높은 재고량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의 IRA 관련 발언으로 구리 수요 투심에 영향을 준 데다 높아진 구리 가격으로 알루미늄으로 일부 대체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어 구리 수요 투심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다만 알루미늄은 근본적인 전도성 문제로 구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리쇼어링 정책 기조와 미국 내 인프라 투자를 시사하기에 구리 가격대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과 유럽 내의 오래된 전선 교체 및 AI 데이터 센터 등에 필요한 추가 전선 설치 등 구리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 금리 인하가 다가올수록 약달러화는 곧 구리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앞으로의 흐름은 지켜봐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3.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물량 10년 만에 상환 시작. 10년 전 파산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드디어 상환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리플리는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고 마운트곡스의 파산 관제인 고바야시 노부아키 변호사와 협업 중인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도 이날 성명을 통해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을 반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일부 채권자들은 미지급금 전액을 받기 위해 수령을 보류함에 따라 약 75%인 8조원치 비트코인은 오래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약 3조원치 비트코인만 물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많았던 독일 정부의 5만 개 비트코인 4.5조원치는 최근 몇 주 만에 전부 소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도 전하였습니다. 4. 트럼프 대비 우크라, 러시아와 협상 원하는 중.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남부광저우에서 현지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쿨레바 외무장관과 만나 회담을 하였는데 쿨레바 장관이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 대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추진한다며 이 회의에 러시아 대표단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는데 평화회의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으로 이뤄진 회의체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러시아는 지난달 열린 1차 회의 때는 불참하였었습니다. 이번 쿨레바 장관의 언급에 러시아는 그 메시지 자체는 우리 입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 측은 결코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고 협상 절차에 열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아직 모르는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이 결정지어지는 시기에 2차 평화회의 날짜를 잡은 것은 미국 대선의 행방에 대한 대비성인 것 같다고 외신들은 분석하였습니다. 5. 유일하게 과학검증을 통과한 예언가 로빈슨. 2000년대부터 여러 과학적 방법으로 초능력자 거짓 여부를 100% 밝혀내온 세계적인 권위자 게리 슈왈츠 박사는 초능력 사냥꾼이라 불리며 일생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만 예언가로 인정하였었는데 그는 51년생 영국의 예언가 크리스 로빈슨으로 영국의 MI5와 미국의 CIA 등 세계 정보기관과 함께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받은 시험 중 하나는 슈왈츠 박사가 앞으로 자신과 함께 다니게 될 장소 10군데를 맞춰보라는 문제였는데 10군데 장소를 다 다녀온 후 사전에 적은 봉투를 열어보니 모든 장소를 맞춘 것뿐만 아니라 순서까지 맞추어 놀라움을 주었었습니다. 이후 어떤 시험에서도 로빈슨에게서 속임수를 발견해내지 못하며 그가 꿈을 통해 본다는 예지몽 예언 능력을 인정하며 연락을 이어오게 되는데 2001년 8월 11일 정확히 한 달 뒤에 일어나는 미국의 쌍둥이 빌딩 사건 날짜와 장소와 상황 등을 정확히 예언해내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많은 예언을 정확히 맞추었으며 로빈슨이 2018년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한국의 10년 후에 관해 남긴 예언이 있는데 일본은 새로운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해 다시 부강해지며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일본 영토의 대부분이 자연재해 등으로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 거대한 지각판의 지진과 화산 폭발, 해일 등으로 인도네시아와 중국 남부, 일본 전체는 파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한국에도 커다란 지진과 해진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한반도 동쪽 해저 부근에서는 침몰해 있던 육지가 부상하게 된다. 이 당시 한국도 큰 피해를 보지만 일본의 완전한 붕괴로 일본 인구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이런 대격변 이후 한국은 좋은 세상을 열게 된다. 동아시아에서는 이후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하나의 연합기구가 탄생하며 이때 한국은 궁극적인 하나로 통일되게 된다.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보이지 않으며 한국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보인다. 또 다른 꿈속에서 나는 열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양에서 서울로 온 첫 번째 기차였다. 그리고 한반도에 새로 도입된 통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것이며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예언되었던 지상낙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을 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영혼은 고도로 진보하는 시대가 도래하며 그곳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시간이 보인다. 현재 73세인 로빈슨이 6년 전 18년 때 평양을 오가는 기차를 탔다는 것을 보았다고 했을 때 늦어도 10년에서 20년 사이 시기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24년 5월로 얘기했지만 아직 이어지는 등 예언들은 재미로만 보셨으면 하지만 몇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전 세계의 모든 예언가들이 한국을 비슷하게 예언하는 것과 그들 모두가 자신이 본 미래는 그 당시 흐름대로 가면 도달할 미래를 보여준 것뿐이고 인간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으며 대비성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한국인으로서 여러 생각이 들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결국 장투하면 올라간다는 얘기구나 라는 지인의 말과 예언이 맞아도 죽으면 끝이지 라고 답변했던 대화가 생각나 웃으며 마무리 지어봅니다. 오늘의 한 줄. 인도의 구매관리자 지수는 또 성장을 보였고 유럽 명품 LVMH는 중국 소비층 둔화로 하락을 보였으며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주가 30배 넘는 밸류에도 호실적으로 급상승을 보여주어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되는 15배 밸류 산일전기 변압기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으며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IBIT 시총이 나스닥 ETF QQQ를 넘겼다고 하고 국내 총생산 규모 대비 실질 구매력인 실질 경쟁력에서 브릭스가 G7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스태티스타는 밝혔습니다. 델리바이 애슐리라는 대형마트 코너에선 3,990원 도시락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며 AI 거품 붕괴론으로 미증시 일제히 급락해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찍었음에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